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공인에서 공시법 강의하고 있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시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공시법이란 어떤 과목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미지 공시법 이현, 과연 누구인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미지 공시법입니다. 그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공시법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보여주는 법인 거죠. 부동산이 누구 거다? 모르면 못 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공적으로 보여줘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다 보니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화해서 그런 절차들을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가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강의다. 꼼꼼하다. 제가 좀 꼼꼼한 성격이 합니다. 약간 찌질하다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꼼꼼하다. 재밌는 강의다. 정말 제가 원하는 강의인데. 그리고 두 문자 암기다. 있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들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특히 좋은 말들 세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림 하나로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공시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니까 큰 그림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귀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은 들었는데 ABC하고 BCA하고 CDA하고를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지. 그림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화해서 눈에다가 박아두는 겁니다. 아야! 자, 그리고 귀로 같이 듣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따라서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귀로 듣는 겁니다. 그게 기억력에 가장 좋답니다. 라고 어떤 과학자가 말씀하셨답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사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 그림을 보시면서 편하게 이해를 하시자고. 그 다음 두 번째, 암기 팁을 드리죠.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억에 남으라는 번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앞글자, 그러죠. 앞대가리 따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왜 해요? 유치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문장은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긴 문장을 줄여서 사자성어로 줄이고 더 줄여서 한 글자로 남기면 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한 글자로 줄이면 그게 압축이 돼서 내 머릿속에서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게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당락을 좌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빨리 나야 됩니다. 근데 빨리 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빨리 생각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알 암기 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문자로. 그 다음 명쾌한 정리. 이해하고 정리하고 중요한 거. 자, 공부를 한다는 것은 3단계가 있습니다. 이해, 정리, 암기. 이정암이 되는데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남아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반드시 암기하는 게 필요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테크닉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문장만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눈을 감고 바다에 딱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 눈을 풀어줬어. 보니까 바다야 바다. 바다인데 이게 부산 바다야 제주도 바다야? 이게 어디야? 바다는 바다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제자가 묻는 것과 내가 답하는 게 이빨이 맞는 거죠. 출제자는 저기를 묻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정리하셔가지고 도표식으로 정리하셔서 보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눈과 귀로 보시면서 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은 도표로 정리해서 좌표를 찍는 겁니다. 내가 지금 XY 좌표에서 3-1에 와 있다, 2-1에 와 있다.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답을 하시는 거죠. 법학은 비슷비슷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법, 공시법, 중개사법 다 비슷합니다. 근데 결론이 다릅니다. 그걸 분간을 못한다? 그럼 공부 하나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법 어떻게 출제가 될까 보시면 중개사 시험 과목은 먼저 1차 과목, 2차 과목이 있는데 1차를 오전에 보고 2차를 오후에 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보통 식사를 못 하십니다. 얹혀가지고.
자, 그래서 2차 볼 때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게 40문제, 40문제, 100분인데 요거 딱 시험 보고 나면 진이 다 빠져. 밥 생각도 안 나. 근데 배고프니까 먹게 먹어야 되겠죠? 먹었는데 체해. 그리고 오후에 들어가죠? 졸립니다. 진짜 코피 날 것 같아. 그런 막 느낌상으로 이렇게 2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게 공시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요걸 나가시는 분들이 많어. 잘 됐지 뭐. 다 떨어지는 거지 뭐. 시험을 안 봤으니까. 그때 반드시 버티셔서 요 시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0분 시험 보시는 거고 나머지 50분. 그래서 1교시, 2교시, 2차는 2교시로 나뉘는 겁니다. 2교시 때 보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공시법이다.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각각 12문제, 12문제, 세법은 16문제. 사실 이 공시법만 만점을 받으면 세법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60이 넘으니까. 그러나 이게 만점을 받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개사법 전체를 통해서 가장 쉬운 법입니다. 가장 쉬운 법. 그리고 넘버 1 어려운 거는 공법이죠. 넘버 2가 세법이냐 공시법이냐 할 정도로 등기법이냐 할 정도로 세법과 등기법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공시에 관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관해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권리관계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법이 공간정보법인 것이고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각각 장부가 있는 거죠. 그 장부가 지적 공부를 합니다. 말이 어렵나요? 지, 땅, 적, 호적, 즉 정보, 땅에 대한 정보, 땅의 호적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장부죠. 공부, 공적인 장부, 땅의 호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가 지적 공부입니다. 등기하는 것은 올라탄다는 얘기죠. 등산한다. 종이 위에 올라탄다. 기록하죠. 그럼 올라간다. 등, 기록한다. 등기고, 기록한다. 등록인 거죠. 그래서 글자를 같이 쓰면 헷갈리니까 이걸 구별하시라고 등록과 등기라고 구별한 겁니다. 법학의 장점이면서 좀 짜증나는 점이죠. 어차피 같은 말인데 왜 자꾸 말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해지면 글자 하나만 가지고서 이쪽 법이구나 이쪽 법이구나 쉽게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은 행정부고 우리가 국가라고 하면 3등분 되죠. 입법, 행정, 사법. 그중에서 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쪽은 행정부가 되는 것이고 등기부를 관리하는 것은 사법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공시법 중에서 공간법 분량이 우리가 전체 중에서 한 30%, 등기법은 60%입니다. 아까 근데 문제수가 똑같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공간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근데 분량은 이게 반밖에 안 됩니다. 2배야, 2배. 보통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12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 확보한다. 이런 목표를 잡으시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기법에서는 반타작만 하자. 등기법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민법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안 돼 있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등기법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양에 비해 가지고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등기법도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있죠. 그 몇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너무 쉽게 풀립니다. 근데 그걸 포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만약 이걸 포기하시면 삐까삐까 아주 어려운 세법을 만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법에서 최대한 6문제까지는 맞춰보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하는 요령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잘 하신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제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공시법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할까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해식, 도표식 두 문자입니다. 이죠. 먼저 다양한 사례와 복잡한 계획이 얽혀 있으니까 이 절차법이라는 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내가 등기 공무원이다. 누가 찾아왔다. 그걸 장부에 적어달란다. 오케이, 적어줄게. 근데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절차 있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으로서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해는 그림으로 하고 정리는 도표로 합니다. 그럼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드릴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땅 주인이 누구냐, 집 주인이 누구냐, 그 A인데 A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그걸 팔았다는 얘기지. 팔았을 때 등기를 해야 돼.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먼저 팔았다. 지금 뭐 내용을 기억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망했다. 2번 팔았는데 등기를 하지 못했다니까. 사망했어.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거, 이런 절차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공시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법이라는 것은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냐? 사망하고 매매했느냐, 매매하고 사망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등기하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림들을 꼭 보셔야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등기법에서도 10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말이 헷갈려. 이게 법학이라는 게 아니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아니하니까 된다고 하지 않는 건 아닌 거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도 아니고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출제자가 묻는 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 여기를 묻는 거냐, 여기를 묻는 거냐,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도표로 정리하는데 언뜻 봐도 글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속으로 인한 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고, 으로 인한 등기와 인에 의한 등기고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버리면 어디를 묻는 건지 모르는 거죠. 반드시 도표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도표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그 다음 공시법이 두려운 이유는 글자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 거지.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 적,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글자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지, 땅 모르는 사람 없죠. 적, 호적, 호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럼 공적인 장부, 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부동산, 공시법, 공적으로 보여주는 법인 거죠. 그런 말인 거죠. 공적으로, 시각적으로. 자, 그래서 제 오랜 강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이 공시법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뜯어서 알기 쉽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암기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막 이해가 돼버리는, 물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낯선 용어와 조문부터 풀어서 설명해서 부동산 공시법 쉽고 빠르게 완성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해하고 정리했다 하더라도 이게 시험장까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에 남기는 방법은 두 문자, 앞대가리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다 경험해봤으니까 다 이해하고 있다, 다 암기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뭐 그 부분까지 앞글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인식을 잘 해두지 않으면은 이게 일로 가나? 이 헷갈린다고. 그럴 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앞글자를 따서 이거는 여기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오래 기억하고 문제가 쉽게 풀리는 두 문자 암기법. 예를 들어서 지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승인이 필요 없는, 앞으로 이 말도 줄일 겁니다. 시대장. 국토부 장관은 국장, 시대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장.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자꾸 느려버리면은 비교할 수가 없고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는 몇 번? 1번, 2번, 3번,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 요 세 가지는 승인이 필요하거든. 요 세 가지만 필요한 거야.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도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지번 땅의 번호죠. 지적 공부 반출 나간다는 얘기지. 요 세 가지는 윗사람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만 승인이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다. 시대장 승인이다. 승. 세 가지 축지반입니다.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지적 공부의 반출, 축지반 승. 뭔 소리죠 이게? 해리포터. 마법학교에서
축지법을 배운 반이 이기는 거야. 축지법을 배운 반이. 축지 반, 승, 이기지. 축지 반 승. 지금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건 남겠죠? 축지 반 승. 그래서 축지법을 배운 사람은 이기는 거다. 홍길동이 이기는 거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라고. 그렇게 해두시고 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뭐 다 풀리네? 이거 갖고 풀리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이 쉽게 문제 풀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공인에 준비한 우리 학습 프로그램은 첫 번째, 모든 법학의 기본은 용어죠. 사실 용어에서 시작해서 용어에서 끝납니다.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단어만 잘 뜯어보시면 개념은 다 나오는 거라고요.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 아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용어, 필수 용어를 해두시고 짧게, 굵게. 그러나 진짜로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핵기총이죠. 핵기총에서 이론과 문제를 총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핵기총만 계속 반복하셔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 사람이라는 것은 이론 볼 때랑 문제 볼 때랑 느낌이 확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핵기총은 이론 보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바로 풀리지. 막 잘하는 것 같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최근 9개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하고 문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쐐기박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말이 그거였구나. 이론에서 말하던 게 그때 깨달음이 오거든. 깨달음이 왔을 때 다시 이론서에 가서 요거 두 가지를 꼭 암기해야 되겠다. 시험장에서 항상 요 두 가지 헷갈리는구나. 그럼 뭘 한다? 그렇죠? 앞대가리를 따는 겁니다. 앞대가리를. 얘는 얘는 얘 이렇게. 그렇게 해두셔야 두 번 다시 안 틀리는 거지. 그래서 한 번은 틀려도 두 번은 틀리지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 기출문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상기하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슈퍼맨, 슈퍼 리멤버입니다. 슈퍼 리멤버. 슈퍼 리멤버를 통해 가지고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실전 OX 지문으로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공부할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암기가 되게끔 그렇게 해드린 게 바로 슈퍼 리멤버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험 직전 우리가 파이널 특강 있겠죠. 파이널 특강은 실전 모의고사와 마지막 쪽집게 특강으로 나뉘는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서 실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시험장 갈 때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푸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내가 시간 내에 잘 풀 수 있는지를 계속 연습을 통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개정됐거나 바뀌었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몰라도 사실은 그동안의 공부를 확실히 했다면 지장이 없지만 개정된 내용이 바로바로 시험 나오는 게 중개사시험 특징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10문장이라도 한번 체크하면 두어 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마지막 파이널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기에 핵기총으로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 무한 반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가장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시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암기하는 것만이 합격입니다. 암기 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